공통으로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두 번째는요 음식이죠. 결국 우리가 평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먹지 않고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뭐를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 언제 먹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세 번째로는 뭐를 얘기하냐 그러면은 옛날에는 별로 없었어요. 지금은 많아요. 이게 뭐냐면은 병이 오는 이유를 자세로 봐요. 자세.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자세로 살았냐 이거. 여기서 우리가 얘기할 때 이 자세는 어떤 정신적인 자세도 있겠지만 사실은 간단해요. 내 생활 습관이에요. 내 자세예요. 그냥 내가 어떻게 앉느냐, 내가 어떻게 서느냐, 내가 어떻게 걷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게 왜 안 중요했냐면은 나이가 한 60 환갑잔치 하다 보면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프고 자시고 할 것도 없었어요. 애 낳고 키우다 보면 그냥 갔어요. 근데 지금은 안 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안 죽게 만들어요. 병원에서 낫지는 않아도 죽지는 않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뭐가 문제가 됩니까? 병에는 걸렸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유병 상태라고 해요. 병에는 걸렸는데 죽지는 않아요. 그래서 병원에는 안 가지만 몸은 아프다고 하는 게 있어요. 요 상태를 뭐라 그러냐면은 양방에서도 뭐라 그러냐면 그레이존이라 그래가지고 회색지대라 그러거든요. 증상은 있어. 근데 병원에 가서 이게 뭐 특별하게 나오지도 않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내가 입원하고 뭐 약 먹고 할 정도는 아니야. 또는 약을 먹어도 그냥 관리되는 거야. 현재 여러분 고혈압, 당뇨 있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럼 고혈압, 당뇨라 그래가지고 그걸로 뭐 일찍 사망하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약만 잘 먹고 잘 조절하면 그럭저럭 살아요. 내가 관리만 잘하고 이렇게 되면요. 그럼 그렇다고 병이 없냐? 병은 있어요. 미병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그게 뭐냐 이거죠. 그거를 회색지대라고 얘기해요. 병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병이라고 할 수도 없고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요. 나이가 50이 넘었으면 다 그런 상태예요. 다 그레이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냐 이렇게 가냐예요. 그러니까 평생 어찌 보면 우리는 뭐냐 매니지먼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관리를 잘 해가지고 질병으로 넘어가지 않게끔 내가 잘 가면은 뭐 아주 내 삶의 질이 좀 높아질 거고 그러지 않고 그냥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대로 그냥 살면은 늙는 게 아니라 낡아서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 그러잖아요. 젊음은 그냥 만들어지는 거지만 노년은 만들어가는 거라. 노년은 만들어가는 거지 절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만드냐는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만드냐. 이런 회색지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뭘로 내가 관리를 하며 살 거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 요즘에 어떻게 건강관리해? 나이가요? 얘기거리가요. 30, 40대 결혼 이제 막 해서 애들 키우는 때는 남편의 수입이나 직장이나 뭐 애들 똑똑하고 학교 잘 들어가서 공부 잘하고 이게 주로 화제거리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제 40대, 50대 되면은 어느 대학을 갔니? 또는 어느 직장에 들어갔니? 뭐 이런 얘기 하다가 60이 넘어서는 그다음부터 누구 자랑만 합니까? 손주 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모르잖아요. 별로 보고 싶지도 않은데도 카톡으로 날라와가지고 야 이거 손주 이쁘지 않냐? 저도 가끔씩 그거 봤거든요. 아주 뭐 이뻐 남자 자식인데 그때 좀 또 이쁘다고 해줘야 되잖아요. 뭐 말을 뭐 너무 잘한다는 둥 뭐 그냥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맛에 또 사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뭔 얘기를 하냐고요? 자기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왜 남의 얘기를 하냐고. 우리가 살면서 내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내 얘기를. 왜 부인 얘기하고 남편 얘기하고 자식 얘기하고 손주 얘기를 하고서 생활을 하고 있나요? 내 인생은 없냐 얘. 나는 그냥 씨앗이나 뿌리고 그냥 있다가 독에 청청하다가 가야 되냐 이러지. 내 인생은 뭐냐 이거지. 근데 맨날 아프다. 근데 그 아픈 거를 맨날 또 그러지. 누가 알아주냐고. 내가 이렇게 아픈데. 그러면서도 먹는 건 잘 먹거든. 여행 갈 거 다 가고. 그러니까
직접 안 보고 알아줄 수가 없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렇잖아요. 우리 예전부터 하는 말이 내리 사랑은 있어도 치 사랑은 없다고. 자신한테 뭘 기대하고 뭘 바라고 하는 시대가 이제 아니잖아요. 예전부터도 그랬고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진정한 효도는 말이죠. 내가 안 아픈 거예요. 그죠? 내가 아파봐요. 아무리 돈을 쌓아놓고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아프면은 자식들은 조금 아플 때는 동정을 가하지만 많이 아프면 뭐냐? 유산 가지고 어떻게 놀랄까? 그거 머리로 가지고 있잖아요. 다른 관리는 나는 어떡하냐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이 아프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4대 병원에 가가지고 입원해가지고 알았어 김 박사, 이 박사, 최 박사가 내 관리를 해줘요. 그 정도 되려고 그러면은 좀 있어야 돼요. 전화 한 통화에 그냥 밤 12시라도 쫓아올 정도의 닥터가 있으면은 내가 좀 있어야 된다고 불러야 될 정도라면은 대부분 사람이 부르긴커녕 전화 한 통화 할 때도 없잖아. 그럼 어떡할 거냐. 그러면 말이에요. 내가 그러면 양방의 병원에 예를 들어서 갔어요. 가가지고 해결이 되면 그나마 괜찮아. 해결이 되면은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것처럼 내 몸도 나 하나인 거지. 내가 죽었다 그러면은 나는 나로서 끝나는 거예요. 제2의 나, 제3의 나는 없는 거예요. 똑같이 안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왜 그래요? 왜 똑같은 옷을 안 입을까요? 중고등학교 교복처럼 똑같은 거라면 모르지만 일반인이 똑같은 옷 입고 오지 않잖아요. 실제로도 똑같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각자 개성이라기보다도 나는 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내 좋아하는 식으로 옷을 입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건강관리한다 그래가지고 따라하고 누가 이런 음식 먹는다 그래서 따라하고 할 거는 아니라는 거죠. 나한테 맞는 거를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뜸을 떠요. 뜸을 떠가지고 내가 나한테 뜸을 뜨고 남한테 떠줘요. 그런데 어느 부분은 사람은 똑같기 때문에 어느 부분은 동일하게 똑같은 효과를 주는 게 있을 거예요. 왜? 네 생각 내 생각 같은 생각 아닐까? 그러면 혈자리도 같을 거예요. 그죠? 네가 먹는 거 내가 먹는 게 같은 게 아닐까? 그러면 혈자리도 비슷하게 병도 비슷하게 올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병이 비슷하게 오는 거예요. 생각이 같고 먹는 게 같기 때문에 병도 비슷해. 그렇다면은 침뜸의 자리도 어떻게 되면은 가족들은 좀 비슷할 거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초급반 시절에 가르쳐 드리는 거는 뭘 가르쳐 드리냐면 주로 가르쳐 드리는 거는 뜸입니다. 뜸에 대해서는 여러분 3개월 과정 중에서 흔한 얘기로 마스터를 하셔야 되고 그냥 누구나 조금만 배워도 뜰 수가 있어요. 뜸 뜨는 방법을 배우는 거는 그런 단순한 기능이기 때문에 초등학생도 가르치면 잘해요. 유치원생도 잘해. 그거는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하라 하는 얘기는 누구나 해요. 그거를 잘하고 못하고는 몇 번 해봤냐에 따라서 잘하고 못하고지. 박사학위 10개 가진 사람은 잘하고 초등학교 문턱에도 못 간 사람은 못하고 이게 아니에요. 이게 기능이기 때문에 뜸을 말아가지고 이렇게 떠주고 하는 거는 또 침을 가지고 이렇게 놓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어려워하면은 그거는 안 한 거야. 뜸을 마는 게 어렵다? 침을 놓는 게 어렵다? 이거는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적어도 뜸 마는 거 한 10대 번 해보면 그 다음에 손에 익는 거고요. 침 놓는 것도 10대 번 찔러보면 손에 익어요. 누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침뜸을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서양 사람들도 무지 좋아해요. 그걸 왜 좋아하느냐? 우리가 하도 약을 진짜 여름 잡숫잖아요. 뭐 약조 잡수, 뭐 영양제 잡수시고 막 한다고요. 그러면 우리 몸속에 간의 입장에서는요. 좋은 게 들어와도 다 독이야. 나쁘고 좋은 거를 얘가 판단을 못해. 일단은 다 독이라고 해가지고 해독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약물을 잡수시더라도 같은 약을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이 약이 있고 저 약이 있어요. 이걸 같이 드시면 안 되잖아요. 영양제하고 약하고 같이 드시면 또 안 되잖아요. 적어도 2시간 간격으로 두고 드셔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약을 드시더라도. 그럼 왜 그러느냐? 간이 판단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소화가 돼서 위장에 머무는 시간이 보통 2~3시간 되는데 여기 좀 이렇게 소화가 돼가지고 간에 가가지고 얘가 판단을 하게끔 해야 돼. 이게 좋은 약인지 나쁜 약인지를 해독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얘기들. 예. 근데 섞어버리면은 모르잖아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침뜸을 그러면은 여기다 침 넣고 여기다 뜸 뜨고 막 이러면 참 좋다고 그러는데 이게 정말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어디다가 이제 놓는 거는 배울 수 있어요. 이거는 뭐 하루가 뭐예요? 1시간만 여러분이 해보면 금방 배워요. 뜸 뜨고 침 넣는 건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관심만 가지면 금방 해요. 그 대신에 빨리 하고 늦게 하고 하는 거는 숙달이잖아요. 나는 빨리 해. 이쁘게 잘해. 그건 숙달이에요. 한 이틀하고 3일하고 한 일주일 하면은 도사가 다 돼. 한 달 정도 해보세요. 생활의 달인에 나갈 수 있어요. 얼마나 빨리 하는지. 또 이 손끝이 매운 사람이 있어. 잘하는 사람이 있어. 평소에 이게 뜨개질 하시는 분들 10분이면 배워도 그만. 이 손기술 있는 사람들은 빨리 배워 또. 근데 아무리 둔해도 망치질 하나 못하는 사람도 뜸은 잘하게 돼 있어요. 왜? 그만큼 단순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뜸을 뜨면요 흉터가 남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뜸을 뜨면 뜨거워요. 그래서 뜸이에요. 뜨겁다고 해서 뜸이에요. 그리고 금방 낫는 게 아니에요. 뜸을 들여야 된다 그래서 뜸이에요. 그 이름이 그냥 붙여진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각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뜸을 뜨면서도 아 이게 뜨겁다. 그러니까 뜸이지. 떴으면 뭐 금방 날 줄 알았더니 금방 안 났네. 뜸을 들여야 뜸이지. 이 두 가지만 여러분 생각하시면은 인내심을 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격 급하신 분들도 뜸을 배우고 뜸을 뜨잖아요. 성격이 아주 부드러워지고 온화해지고 기다릴 줄 알아요. 아 밥을 뜸을 들여야 밥 먹지 그냥 끓는다고 먹는 거 아니잖아요.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그런 생각, 뜨겁다는 걸 내가 인지하고 인식하고 참을 수 있고 이거 원래 그런 거야 라는 생각. 그리고 뜸은 나름대로 어떤 병이냐에 따라 다르지만 이거는 시간이 좀 걸려야 된다는 거를 인지하고 있다는 생각.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분명히 뜸을 뜨면은 나을 거라고 하는 확신, 자기 확신이에요.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이냐면은 어디다가 뜸을 뜨고 몇 장 정도 뜨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부산 선생님께서 요 자리는 누구나 떠도 되더라. 전 세계 60억, 70억 인구가 어디 살던 어디에 살던 요 자리는 똑같은 자리, 사람이라면 똑같은 자리 떴더니 동일한 효과를 주더라라는 자리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무관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거는 누구나 뭐 미국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뜸은 여러분들이 배울 게 뭐냐면 어디다가 뜨느냐. 그 공통으로 뜨는 거 이외에 나는 위가 안 좋은데, 나는 간이 안 좋은데, 나는 폐가 안 좋은데, 나는 약간의 풍기가 있는데, 나는 치매기가 있는데, 건망증이 있는데, 뭐 위가 안 좋은데, 뭐 이런 분들이 각각 있을 거예요. 이것 또한 사람마다 다 틀려요. 위가 안 좋아도요,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내 위가 왜 안 좋으냐는 거야. 내가 위가 안 좋은 사람하고 A라는 사람이 위장이 안 좋은 거하고 B라는 사람이 위장이 안 좋아진 거하고 증상은 똑같지만 원인이 달라요. A는 속을 썩어서 위장이 아픈 거고 B는 식생활 습관 때문에 위가 안 좋은 거고 C는 체질적으로 부모 유전적으로 위가 안 좋게 태어났어. 사람은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자리에 뜸을 떠야지만 위가 좋아지는 거고 식생활 습관에 문제가 된 사람은 그 식생활 습관을 바로잡아주게 하는 뜸자리가 또 있습니다. 또는 유전적으로 체질적으로 문제가 된 분들은 그 자리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자리가 많지는 않지만 한두 자리가 더 추가가 돼가지고 달라지는 거죠. 제 말뜻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는 단순하게 뜸 뜨고 뭐 침 놓고 하는 그 기능적인 거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별거 아니고
그는 그 다음에 여러분을 가서 계속 숙달하는 거고 그게 별거 아니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배우는 거는 그 철학하고 구당 선생님께서 얘기하시는 뜸을 뜨면은 왜 병이 나아지느냐라는 것에 대한 원리와 철학과 그리고 또 뭐냐 나는 도대체 어디다 떠야 되느냐는 거를 떠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그 원리를 터득하게 되면은 남도 내가 해줄 수 있잖아요. 작게는 가족을 해줄 수 있고요. 크게는 정말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여러분이 열려가지고 정말 여러분의 손에서 고통받는 사람들도 하여금 뜸을 떠줘가지고 회복이 됐을 때 그 느낌은요 이거 말할 것도 없어요. 그 어떤 기쁨보다 좋은 거고요. 특히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마지막에 공부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어요. 지금 뭐 영어 수학을 공부하겠어요? 물론 특히 그걸 좋아하시는 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대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거는 자기 몸 관리 배우는 것밖에 없어요. 공부할 게 뭐 있어요? 여기요 이제 졸업할 때쯤 되면 시험 봐요. 얼마 전에 시험 봤어요. 70대 후반 80대 초반 되신 분들이 시험 안 보겠다고 막 이러시더라고. 내가 이 나이에 시험 보랴 이러면서 나는 학교 나온 지가 지금 수십 년 됐는데 무슨 시험이냐고 주여 저를 시험에 들지 않냐 괜히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분이 교회 다니는 줄 알았어. 그래도 끝내는 시험 보시고요 당당하게 합격을 하시더라고요. 뜸사랑 시험이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공부할 내용이 많아. 이 공부할 내용이 많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는 거지 막상 시험을 보면은 별거 아닌데 내용이 많다 보니까 그러면 사람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체를 보고선 병을 고치는 걸 배우는데 그게 간단하게 단순하고 운전면허 공부하듯이 그렇게 뭐 3일 동안 술만 먹다가 10분 들여다봤는데 난 붙어서 하는 그런 무용담이나 들을 정도의 이 가치가 아니거든요. 그러면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자 어쨌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서 오늘 첫 시간은 당장 급한 게 나 빨리 어떻게 좀 뜸 좀 배워가지고 좀 나 지금부터 뜰래 침 좀 배워가지고 좀 나 좀 이렇게 놔줄래 이게 좀 급하다는 생각도 들고 이래가지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얘기는 좀 빼고요. 바로 제가 좀 컨셉을 바꿔가지고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한테 다른 컨셉으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강의하는 거예요. 요 내용 가지고요. 그래서 첫 시간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동화되는 얘기로 좀 같이 했고요. 두 번째 시간부터 본격적인 얘기를